승무원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즉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다. 나오미 리슈카는 홍콩행 항공편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엔진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다. 5년차 베테랑 승무원인 그녀에게도 이런 상황은 익숙하지 않았다. 한국이라. 나오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폴란드 출신인 그녀에게 한국은 여전히 낯선 나라였다. 특히 3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충격적인 경험 이후 아시아 전체에 대한 경계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베이징 시장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지갑과 여권,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나오미는 냉정하게 생각했다. 선진국 코스프레나 하는 위험한 동양 국가일 뿐이야.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오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기내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오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치안도 불안하고 그녀는 가방을 단단히 끌어안으며 비행기에서 내렸다.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워샤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그녀답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속은 다를 거야. 공항 로비를 걸으며 나오미는 주변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하지만 첫 번째 의외의 장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인천공항 내부 카페에서 나오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 한국인 남성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간 것이다. 심지어 지갑과 스마트폰까지 함께 두고 말이다. 저 사람 미쳤나? 나오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5분 후에 돌아오면 다 사라져 있을 텐데. 그녀는 그 테이블을 계속 지켜보았다.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그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가던 청소 직원이 테이블 주변만 조심스럽게 닦고 지나갔다. 이상하네. 택시 대기줄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급해 보이는 비즈니스맨조차 차례를 지키고 있었다. 폴란드에서도 이 정도 질서는 흔치 않았다. 이 사람들 정말 방심하는 거 아냐? 나오미는 혼란스러웠다. 베이징에서의 트라우마가 있던 그녀에게 이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다.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한국 치안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았다. 범죄율, 안전지수, 외국인 대상 범죄 통계. 모든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진짜 안전한 건가?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할머니가 나오미가 들고 있던 공항 지도를 보더니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다. 어디 가세요? 항공기 정비소에 가야 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조심히 가세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요라고 말했다. 나오미는 당황했다.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도움을 주다니.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후 나오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미 그녀 안에서 한국에 대한 첫 번째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항공기 정비소에 도착한 나오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한국 정비팀의 체계적인 협업과 첨단 기술이 그녀의 상식을 뒤흔들었다. 엔진 부품 교체가 3시간이면 가능하다고요? 나오미는 정비팀장에게 물었다. 네, 저희는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확한 고장 부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품도 24시간 공급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정비소 내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 같았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항공기의 3차원 모델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고 정비사들은 태블릿을 들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유럽에서는 이런 수리에 최소 반나절은 걸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정비팀원들의 협업이었다. 아무도 큰 소리를 치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상한 부품이 하나 있는데 이거 독일에서 직수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정비사가 말했다. 아니요, 저희가 직접 제작 가능합니다. 3차원 프린터로 3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나오미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3차원 프린터로 항공기 부품을 현장에서 제작한다고. 폴란드 항공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3시간 후 정말로 수리가 완료되었다. 테스트 비행까지 마친 상태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나오미가 팀장에게 물었다.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진짜 힘이죠. 그 말이 나오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공기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나오미는 공항에서 환전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환전소에서 나오는 순간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줍지 못한 채 몇 걸음 걸었는데 뒤돌아보니 지갑이 사라져 있었다. 아! 나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권,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모두 들어있었다. 특히 폴란드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베이징에서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나오미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여기도 결국 똑같구나. 하지만 그때 근처에 서 있던 젊은 한국인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보았다. 나오미는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나? 라고 의심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녀의 본능이 작동한 것이다. 분실 신고를 하려고 공항 안내데스크로 향하던 중 한 직원이 노란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혹시 이거 찾으시나요? 봉투를 열어보니 그녀의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현금 한 푼도 빠지지 않은 채로. 봉투에는 서툰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외국인 이모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맡깁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이모가 슬프면 안 돼요. 글씨체가 어린아이 것 같았다. 나오미는 그 순간 울컥했다. 이걸 누가 가져다 준 거죠? 아, 초등학생이 가져왔어요. 소풍 온 아이들 중 한 명이더라고요. 나오미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관제실에서 확인한 영상 속에는 노란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 청년이 조용히 지갑을 맡기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청년은 나오미가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냥 이름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직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나오미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찌들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도움을 주려던 사람을 범죄자로 의심했다니. 당신네 나라 교육이 부럽습니다. 나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갑을 찾고 나온 후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는데 계산대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때 아까 봤던 노란 티셔츠. 초등학생이 다가와서 이모, 이거 누르는 거예요 라며 셀프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나오미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공항 벤치에 앉아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금보다 이 사진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나라엔 믿음이 있어요. 지갑을 찾은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나오미는 공항 푸드코트에서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매운 김치찌개가 그녀의 위에는 너무 자극적이었나 보다. 30분 후 갑작스럽게 복통이 시작되었다. 아, 이럴 때가 아닌데. 보험 문제, 언어 소통, 의료위생에 대한 걱정이 몰려왔다. 베이징에서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때 근처에 있던 한국인 여성 승무원이 나오미의 상황을 알아차렸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나오미를 부축해서
공항의료센터로 안내했다. 나오미는 여전히 불안했다. 공항의료센터라고 해봐야 응급처치 수준이겠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공항의료센터에 들어선 나오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기가 정말 공항 안의 의료시설이 맞을까? 대학병원 응급실보다 더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시나요?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다. 나오미는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다. 의사는 태블릿으로 모든 내용을 기록하며 체계적으로 진단을 진행했다. 초음파 검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외국인 분들이 한국 음식을 처음 드시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초음파 검사는 5분 만에 끝났다. 결과도 즉시 나왔다. 단순 소화불량이네요. 심각하지 않아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보험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응급치료는 외국인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에요. 결제할 때 나오미는 또 한 번 놀랐다. 진료비가 한국 돈으로 3만 원, 유로로 환산하면 20유로 정도였다. 폴란드에서도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웠다. 의료 관광이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나오미가 중얼거렸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다. 약사가 영어로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심지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영어 복용 안내서까지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식후 하루 3번 한 알씩 드세요. 나오미는 감동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불안이 점점 감동으로 바뀌고 있었다. 복통이 가라앉은 후 나오미는 다시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순한 맛으로 주세요. 그녀가 떡볶이 가게에서 말했다. 아, 외국인이시구나. 많이 안 맵게 해드릴게요. 주인 아저씨는 특별히 순한 소스를 사용해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었다. 첫 입을 먹은 순간 나오미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삼각김밥과 컵라면도 시도해봤다. 특히 편의점의 무인 계산 시스템에 놀랐다.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한국은 정말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나라구나. 편의점의 청결함도 인상적이었다. 화장실까지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다. 폴란드의 일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것도 신기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니 이런 편리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치킨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고. 나오미는 포장된 치킨을 하나 사서 공항 벤치에서 먹어봤다.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지? 다음 날, 나오미는 한국 승무원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전문성은 그녀가 지금까지 봐온 것 중 최고 수준이었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한국 승무원들의 대처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승객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의료진 호출하고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수석 승무원이 조용히 지시했다.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누구 하나 큰 소리 치지 않았지만 완벽한 협업이 이루어졌다. 이분 괜찮으시죠? 걱정 마세요. 곧 의료진이 와요. 한국 승무원이 쓰러진 승객의 가족에게 말했다. 그들은 승객의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태까지 케어했다. 불안해하는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했다. 나는 승객을 고객으로 대했지만 이들은 사람으로 대하더군요. 나오미는 자신의 서비스 철학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했었다. 하지만 한국 승무원들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줬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있을 수 있어요? 나오미가 물었다. 저희는 항상 승객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가족이 힘들어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 말이 나오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한국 서비스의 핵심이었다. 당신들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겸손함까지 인상적이었다. 자신들이 잘한다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오미는 항공기 수리가 끝나는 대로 일본으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바꿨다. 일본 여행은 다음에 가도 되지만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는 회사에 연락해서 며칠 더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했다. 상사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오미, 당신은 항상 아시아 국가들을 피하고 싶어 했잖아요.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나오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들에게 설명했다. 지갑을 찾아준 초등학생 이야기, 3시간 만에 끝난 항공기 수리, 첨단 의료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네요. 아마 저도 변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놨어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면서 나오미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주는 시민들,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들. 특히 명동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나오미가 영어로 물었다. 아, 감사해요. 이 식당을 찾고 있는데. 그녀는 그 관광객을 식당까지 안내해줬다. 과거에 냉정하고 이기적이었던 나오미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내가 받은 이 정을 누구에게든 갚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오미는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일주일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 항공사에 입사 지원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녀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다. 나오미야,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인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 찾았어요, 엄마. 그게 뭔데? 인간에 대한 믿음이요. 나오미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부모님에게 설명했다. 특히 초등학생이 쓴 편지를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다. 폴란드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배우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들에게 배워야겠구나. 한국어를 배워서 다시 여기 와서 일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랐지만 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동안 냉정하고 거리낌이 있던 나오미가 이렇게 따뜻하게 변한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뻤다. 내가 행복해한다면 우리도 지지한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나오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기여할 준비를 하고 올게요.